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주제였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뭐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족 안에서 이제 시작해서 학교, 직장, 사회 공동체까지 인간은 누구나 연결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일단은 인간이란 사회적 동물이라서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맞지만 그 연결은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일 수도 있는데 역설적으로 지나친 연결은 우리를 소모시키고 자아를 흐릿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 더 그런 것 같고요. 스마트폰의 알림과 메신저 대화나 SNS 피드나 이제 업무 메일까지 우리는 잠들기 직전까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혼자 있는 법을 잊어버리고 나와 연결되어야 할 시간조차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차지해버리게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인 거고 더 나아가서 관계를 좀 정리하고 호흡을 되찾는 인간관계 디톡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아를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정비하는 근원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디톡스는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을 높여주는 정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상대의 기분을 좀 살피고 말투를 조절하고 분위기를 맞추면서 끊임없이 내부에서 연산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일종의 이제 심리적인 중력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친밀한 사이일수록 심리적 중력이 약해지긴 하는데 완전히 또 사라지진 않습니다. 설령 편한 사람과 함께 있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고 감정을 쓰기 마련이죠. 혼자 있는 시간은 이 중력에서 벗어나서 무중력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해석하지 않고 기대조차 하지 않고 내가 맞춰야 할 대상도 없는 이 시간이 비로소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끔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 혼자서 고요하게 시간을 보낼 때 개인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 충전한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의 심리적인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감정의 자연스러운 회복이 일어나는데 타인의 감정에 공명하느라 흐트러졌던 내 감정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인지 강화가 형성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피로를 주었는지를 정확히 느끼고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확보되는데 사실 우리의 뇌는 고요할 때 자동으로 감정과 기억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 기능이 회복되고요. 따라서 그런 시간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심리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환경이라고 누구나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서 타인의 시선과 기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내린 선택 중 상당수는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조화를 깨지 않은 선택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이러한 외적 요인들이 사라지고 오직 나의 욕구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만 발견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고 내가 피하고 싶은 것과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나 나를 이제 성장시키는 것, 현재의 삶에서 부족한 것들,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흩어진 자아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과정이 혼자 있는 시간이라면 나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사실 인간의 창의력은 외부 자극이 줄어든 상태에서 오히려 가장 활발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뇌가 고요해져야 기존의 사고 구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연결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괜히 실리콘밸리의 많은 창업가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따로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자유시간이 아니라 성찰과 창조가 일어나는 고요한 실험실인 거고 생각해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관계의 질이 오히려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결국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타인에게만 에너지를 써서 자신이 텅 비어버린 상태에서는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조금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시간은 나에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감정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때 회복된 에너지는 관계 속에서도 안정과 여유로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좋은 관계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장받는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그렇게 모든 인간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거리를 좀 두고 나만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인간관계 디톡스가
필요한 이유가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렇다면 왜 인간관계에 디톡스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이 또 생기는데 그 이유는 현대인이 겪는 많은 심리적인 소모가 사실 너무 과다한 관계에서 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인의 관계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하루 동안 상호작용하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면 현대인의 하루는 복잡하게 얽혀있죠. 회사 동료나 상사나 이제 고객이나 파트너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SNS 지인도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 사람들도 있고 각종 메시지 알림 광고나 컨텐츠 속의 인플루언서들까지 물론 이 온라인상에서 연결된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뭐 진짜 관계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사람과의 연결된 어떤 양태라고 본다면 우리는 매일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건 맞죠. 이 중에 대부분은 깊은 관계는 또 아니고 가벼운 연결이긴 한데 이 뇌는 관계의 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상호작용을 또 처리해야 하는 자극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 때문에 현대인은 만성적인 관계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관계에 대한 피로는 조용히 무의식적으로 쌓여가면서 정신 건강을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관계의 피로는 갑자기 또 찾아오지 않고 서서히 정신을 소모시키고 어느 순간 감정이 한계에 부딪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관계 피로의 전형적인 신호들이 있을 때 사소한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나는 주말에 메신저를 저는 아예 보지 않거든요.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모임 약속이 즐겁기보다는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일이 바빠서 가끔 보는 친구들이나 청첩장 모임이나 약속을 잡는 시기에는 즐거울 때도 있으나 당일날 만나야 되는 시간이 오면 뭔가 나가기가 싫고 괴롭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관계에서 오는 피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업무 커뮤니케이션만 해도 하루가 지치는 건 앞에 말한 주말에 메신저를 아예 확인하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죠. 이건 좀 아내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리고 가끔 SNS 피드만 보고 있어도 정서적인 피로가 느껴지고, 이러한 신호가 누적된다면 우울감과 분노와 감정 둔마, 무기력, 그리고 자존감 저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관계의 피로는 치료해야 할 질병은 아닌데,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정신의 과부하 상태라면 인간 디톡스는 어떻게든 필요한 자기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디톡스는 사람을 단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좀 정리하고 나를 지켜주는 경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면 또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관계가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시키고 정서적인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의 수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나이가 또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몇몇 친구와 가족을 제외한 관계들이 정리되는 건 어쩌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많은 인간관계의 피로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 또 그렇게 간혹 실제로 독이 되는 사람들과 무의식적인 관계,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났을 때 정신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디톡스는 곧 정화 과정이고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벼운 상태의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거리감을 확보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스스로를 돌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면서 감정 소모할 일이 없어지게 되고 또는 필요 없는 비교 심리가 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관계로 지쳐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내면을 충전하는 인간관계 디톡스는 외부 자극을 줄여서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냐고 하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즐겁지 않냐고. 또 이 질문은 반대로 묻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해석해야 하는 것과 왜 자기 자신과 보내는 시간을 두려움이나 심심함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고립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과정이라면 마치 엄마 뱃속에 홀로 태어나서 나중에 혼자 삶을 마감한다면 인간관계 디톡스는 이 과정을 방해하는 외부 자극을 줄이고 내 삶의 중심을 되찾도록 돕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혼자만의 시간을 깊게 가져보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